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00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은 북한 매체가 보도하기 전까진 탈북민 월북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삼척항 북한 목선 침입 사건과 태안 보트 미립국 사건에 이어 군이 또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이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군은 김 씨가 경계작전 지역인 인천 강화도 월곤리에서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나간 걸로 보이는데 군이 매일 2차례 현장 점검을 해왔지만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쪽 철근 구조물이 낡았고 김 씨의 체격이 왜소해 훼손하지 않고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군은 18일과 19일 김 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찍힌 영상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CCTV와 열상 감시 장비 TOD 등 감시 장비에 희미하게 녹화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상과 해상에서의 경계작전 실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6.25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최대 비상체제를 발령한 상황에서도 대규모의 노병 대회를 열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전국 노병대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고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히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그 누구도 북한을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6.25 전쟁 이후 70년이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면서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이겨내며 핵 보유국으로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인데 북한에선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행사 화면을 보면 고령의 참전용사 등 모든 실내 행사 참석자들이 평양 도착 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룡해, 박봉주, 이병철 등 당과 정부, 군 주요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처럼 노병대회를 소집한 건 만성화한 경제난과 코로나 위기, 대미협상 교착 속에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지침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에서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제약 아래서는 의미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간 톱다운 방식으로 집중 협의를 거쳤고 결국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개정은 67년 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3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4번째 개정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후 비공개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으며 박 후보자의 대북 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은 참석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시청에서 출발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1km가량을 행진했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서울시청 직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 고소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통상적인 피해자 진정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문제 안에서만 조사가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권고가 나오기 위해선 인권위의 폭넓은 직권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 중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관련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베트남인들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강제 출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회의 참석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17명을 검사한 결과 1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회의가 열렸던 신청사 11층 근무자 171명과 11층을 수시로 방문한 사람 가운데 검사를 희망하는 직원 17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종로구 투자회사와 관련해 방문자의 동거인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수리 작업을 한 직원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러시아 선박 관련 3차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유입과 국내 감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국내 감염이 약간 감소하여 다행이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가격리 중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베트남인들의 행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베트남인들을 찾으면 고발 후 강제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차 검사 당시 음성이었고 탈출 당시 이미 한 주간 격리 중이었는데 탈출 이유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CTV 설치 등 임시생활시설의 보안과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확진자는 5월 이후 모두 111명인데 가족 간 전파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학 동안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다중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세 유형으로 나눠 119 출동과 이송 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구조대원들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고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보안경, 장갑만 착용하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항 러시아 선원 관련 지역사회 2차 감염 사례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선박 수리업체 직원의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선박 수리업체. 이 업체 직원의 자녀 한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발 지역사회 2차 감염 두 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어제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앞서 수리업체 직원인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자 가족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내 확진자는 수리업체 직원 8명과 2차 감염된 직원 가족 2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수리업체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 20여 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 외 지역사회 접촉자 60여 명 가운데 현재 3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2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수리업체 직원 확진자 중 1명은 CCTV로 확인하기 힘든 식당과 사우나를 이용해 부산시 보건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선박 수리업체 직원들은 수리조선소 단지뿐 아니라 부산항 일대 곳곳을 다니며 작업하는 만큼 추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보건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을 포함해 7곳이던 유충 발견 정수장은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천 적중, 강릉 연곡, 무주 무풍 등 3곳에서 모두 물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여과지 표층에서 소량의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지와 가정 등 정수장 이후의 과정에서는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일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27일 만입니다. 경사노위를 처음 방문한 문 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더 절실하다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해고 금지와 경영계 요구사항인 임금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곧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KBS가 지난해부터 보도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 입시 비리와 이 불법 동물 실험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가려집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국내 동물복제 분야 1인자로 꼽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개입한 거 인정하십니까? 이 교수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당시 직접 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서울대 입시에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이 교수는 수년 동안 연구비나 인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으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4월 KBS 보도로 이 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15개월 만입니다. 이 밖에 이 교수에 대해서는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 등 복제견 불법 실험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벌여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인건비를 부정 사용하고 외국인 학생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비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3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검사장 인사폭이 클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가 버려지는 동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 유기견 보호소가 더 붐빈다고 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개 한 마리가 승용차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유기동물 단속반이 개를 뜰 채로 포획합니다. 사람이 키우던 개 같아요. 관리가 들어가던 개 같은데 버려진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보호소에는 유기견들이 가득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 못한 그 동물이라고. 쬐깐할 때는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더구나 여름철만 되면 보호소는 더 붐빕니다. 특히 7월과 8월의 유기동물 평균 신고 건수는 2017년 85건, 2018년 122건, 2019년 135건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은 상당수가 주요 관광지나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버리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유기동물들이 더 늘고 있어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기되고 난 이후의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현장 접반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휴가지에서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최근 C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진단과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C형 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 환자는 한 달 전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통증과 메스꺼움이 잦아지자 병원을 찾았고 C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품에서 메스꺼우면서 오버히트 하려고 이런 간 수치가 높다 하더라고요. 지난해 대구 경북의 C형 간염 환자는 824명, 2년 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9,800여 명이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대부분 40대 이상이었습니다. C형 간염은 주사기 재사용이나 손톱깎이, 면도기 공유 등을 통해 혈액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간이 굳어지는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 환자 대부분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발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완치할 수 있지만 환자의 80%는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의료계는 C형 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의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1년에 또는 평생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는 질환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위생용품을 각자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C형 간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7개국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의 장치 조립이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을 맡은 주요 장치를 성공적으로 조달하며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의 핵심 장치인 진공용기입니다. 밀폐된 도넛 모양의 스테인리스강 체인버로 내부의 플라스마 입자들이 벽에 닿지 않고 나선형으로 움직이게 해 1억 5천만 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없고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미래 에너지온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우리나라 10여 개 산업체가 제작에 참여한 지 8년 만에 7개 국제 핵융합 실험로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첫 번째 섹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는 이 용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만들고 있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EU 등 7개국이 대형 초전도 핵융합 실험로를 2024년까지 프랑스 카다라슈의 건설에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진공용기 등 9개 주요 장치를 조달하는데 국내 110여 개 산업체가 참여 중입니다. 특히 한국형 인공태양인 K스타 참여 인력 2명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터는 이 K스타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해본 일을 조금 더 큰 규모로 다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본격 조립이 시작된 국제핵융합 실험로는 완공 후 12년간 운영한 뒤 5년 동안 방사능 감쇄를 거쳐 해체됩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25년간 남모르게 기부를 이어온 한 육군 상사가 화제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도 기부에 동참하면서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한낮의 떼약볕 아래 이명택 상사는 오늘도 군용 트럭을 수송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야외 작업에서 지친 임 상사에게 20여 년 동안 후원을 통해 맺어진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가 큰 힘이 됩니다. 편지도 보내고 성탄 카드도 보내고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좀 왠지 모르는 그 뿌듯함? 비록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임 상사의 첫 기부는 지난 1995년 첫 하사 월급 35만 원에서 4만 원을 떼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사에서 중사,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면서 기부 금액도 후원 어린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신혼 초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내가 잘 이해해줬습니다. 신혼 때다 보니까 기저귀값 이런 게 경제적인 게 좀 생활비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만 참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테니스 대회 우승 상금 200만 원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부대 인근의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임 상사의 남모르는 기부는 부대 내 감사 나눔 운동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게 됐고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본받아서 한국백혈병 수아암협회에 기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하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2억 원대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임 상사는 앞으로 자신이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1조 3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매수세 속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9.13포인트 상승한 2256.99에 코스닥은 6.62포인트 오른 807.8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준 가운데 코스피는 달러와의 약세가 지속되며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반도체 칩 생산 지연 이슈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5% 넘게 상승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의 국유화 가능성 검토 소식에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편 정부가 AR 및 VR과 관련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0전 오른 119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호남 지역을 지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강하게는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는 200mm 이상, 그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최고 150mm가량의 폭우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최고 80mm, 서울을 비롯한 그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23도, 광주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제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